NC소프트 주가가 참혹합니다. 네. 여기 NC소프트 난리가 갖고 계신 났어요. 분들 계세요? 전 없습니다, 다행히. 저도 없어요. 저도, 네. 저도 다들 없고. 게임을 안 좋아해서 그죠? 그쵸.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 PC로 하는 이런 게임은 안 한 지 오래됐고요. 모바일로요? 모바일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뭘로 하세요? 뭐 하세요? 저는 맞고? 콘솔 게임이라고 아하, 하죠. 콘솔 게임. TV 연결해서. 플레이스테이션, 플스. 엑스박스 어. 같은 그렇게 아하. TV로 동숲. 연결해서 하는 게임을 그 뭐요?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음. 동숲 재밌어요. 그거는 이제 스위치로도 아, 하고 옛날에 닌텐도. 닌텐도 DS에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저 닌텐도. 이게 그런 콘솔로 하는 게임들을 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온라인 뭐 이런 게임은 잘 그렇구나. 안 하게 되고 아, 예. 딴 얘기긴 한데 막 플스가 당근마켓 같은 그런 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분이 뭐 남편이 이걸 뭐 한 10만 원에 샀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잘 산 거 맞냐 이렇게 하면 그 남자들이 댓글로 그 남편을 지켜주려고 맞다고. 우르르 가서 맞습니다. 싸게 네. 잘 사셨네요. 막 그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남편 중에 한 분 여기. 그러니까요. 댓글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NC소프트 이 주제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3년 네. 전 기자님의 리포트를 봤어요. 와우. 한승구 기자님의. 그때 어떤 제가 내용이었어요? 그때 PC방에 가셔서 그 게임 확률형 확률 아이템, 조작. 확률 조작 맞아요. 네, 그 그거. 공정위에서 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를 봤어요. 기자님 3년 전 풋풋한. 그게 아.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 그 아닌가요? 당시에 역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경제부장과 공정위의 그 보도자료를 보면서 정말 격분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그래서 저도 공정위의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역대 공정위가 냈던 자료 중에 가장 공감되는 자료다. 뭐 언론사의 큐시트가 뭐 그렇게 어렵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또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이게 대놓고 속였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확률을 속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리포트도 제가 봤는데 네. 사흘간 시총 4조 원이 증발해버렸어요. 맞아요. 와, 이게 이거 정말 8월 말 정도에. 그쵸. 네. 제가 이거 주주였다면 굉장히 아찔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신작 게임이 뭐 흥행에 실패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기사들이 많은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이 좀 심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사태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NC소프트가 지난달 26일 날 신작 모바일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내놨습니다. 네.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가겠다라고 신작 발표 때 소개를 했어요. 이 게임을.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이 과금 모델이 전보다는 좀 낫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동안에는 진짜 돈을 퍼부어야 게임 캐릭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과금 모델이 좀 많이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불소2의 연기 시스템이라고 있대요. 이게 게임 캐릭터의 이 성장 속도를 높이는 유료 아이템인데요. 연기를 사용한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게임에 돈을 쓰지 않은 무과금 이용자들은 주요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 게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공개가 되고 나서 비판이 엄청 거셌고요. 그래서 NC소프트가 그 뒤에 연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아이템 획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연기를 사용한다의 그 연기가 연기이래요. 그 시스템 이름이 연기라고요. 연기. 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근데 과금 모델이긴 했죠. 이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이게 저도 몰랐는데 진짜 게임 캐릭터 하나를 만드는데 몇 억 단위가 든대요. 돈이. 이게 네. 이게 모든 양육 수준. 이게 예전에 게임사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게 예전의 게임은 정말 그 어렸을 때 저 게임팩이라는 거를 가지고 아나요? 게임팩? 예, 게임을 하려면은 약간 테이프 같은 거 꽂아서 쓰는 거. 테이프에서 게임을 해요? 테이프는 아니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게임 아무튼 이걸 꽂으면 이 게임을 할 수 있고 저걸 꽂으면 다른 그렇지. 게임 할 수 있고. 아니면 약간 뭐 닌텐도 칩 같은 거. 그렇죠. 예, 네. 뭐 게임 CD를 구매해서 이제 돌린다거나 뭐 예전에는 그 게임 팩을 팔고 게임 CD를 팔고 하는 쪽에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모델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보급이 빨리 잘 그쵸. 됐고 그래서 여러 명이 하는 이런 식의 온라인 게임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거는 동시 접속 여러 명이 하잖아요. 네. 이 모델의 장점과 동시에 이제 고민은 이 끊임없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이 게임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고인물들이 너무 많으면 신규 유저들이 들어가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해야 재밌는데. 보통은 시간을 많이 쓰거나 네. 돈을 많이 쓰거나 네. 둘 중에 뭐라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게임을 할 만한 수준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게임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네. 여기서 돈 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린 케이스인 거죠. 이 NC소프트의 게임이라는 것들이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 진입하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저들까지도 이게 돈을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제 더 이길 수 없게 만드는 뭐 그런 류의 모델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돈을 쓰게 만들까로만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나온 게 이제 이 소위 얘기한 2, 3년 전부터 나온 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템을 여러 개 사서 까다 보면 이제 좋은 아이템이 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질을 마구 하다 보면은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모델로 굉장히 재미를 봤죠.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이번에 나온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보니까 네. 똑같구나. 여기도 현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에 그냥 껍데기만 바뀌었구나. 뭐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고 저는 또 근본적으로는 이게 요즘의 게임이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지금은 뭐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거대 기업이 됐지만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갖고 장사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윈도우하고 오피스로 운영이 되는 회사가 아니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는데 여기가 차기의 핵심 산업 모델로 네. 고른 게 게임입니다. 오. 지금 엑스박스 온라인 엑스박스가 마이크로 거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를 오래전부터 이제 사업을 해왔고 일본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북미 지역에서는 엑스박스가 인기가 더 많죠. 네. 플레이스테이션보다는. 근데 여기가 역시 이제 차세대 모델로 해서 스트리밍 게임으로 간다 우리는. 그러니까 네. 게임을 사거나 다운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온라인 환경 그리고 어디서나 꼭 TV에 연결할 필요도 없고 모바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트리밍 게임의 시대로 엑스박스를 몰고 간다. 뭐 네. 거기다 뭐 올 상반기 한창 유행했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나오면서 이게 이 게임판이 굉장히 차세대 모델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얘네들은 껍데기만 바꿔서 아이템 팔아먹을 궁리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맞아. 이 회사는 과연 미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좀 이렇게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보니까 네. 좀 어떻게 좀 이 유저들이 왜 실망감이 더 큰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특히나 뭐 게임사 실적은 뭐 올 상반기에 특히나 이제 그 인건비 이번에 그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 네. 개발자들 몸값이 확 뛰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 뭐 연봉 많이 올려주고 네. 특히나 코로나로 재택근무 저희 그 김기태 기자가 올려놓은 취재 내용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때 게임 산업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네. 일단 그 인건비 상승의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게임 개발이 늦어진다는 예, 아무래도 네. 옛날 뭐 판교의 오징어배 하면서 밤마다 막 불이 환하게 켜 있고 이 게임 업계가 정말 그 아주 그 업무 강도로 아주 악명 높은 분야가 그랬죠. 이쪽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재택근무하면서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면서
신작 개발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이제 2분기 실적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그거 이제 그 게임사들 내부 사정과 실적인 것이고 뭐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런 실망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망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유튜버 침착맨 이 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구야? 천천히 하세요. 네. 자르-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 리니지 W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리니지요. 네, 맞아요. W 아시나요? 네, 리니지 W가 지금 이말년 씨구나 참. 침착맨이 이말년 네. 씨, 네. 유튜버 이 침착맨으로 활동하는 게 이말년 씨인데 이분이 리니지 W를 광고했었어요. 광고 콘텐츠를 라이브로 했었는데 이때 해당 영상에 그 실어유가 18,000개, 비난 댓글이 5,700개가 달렸어요. 그 리니지 네. 이 리니지 이거 어쩌다가 이 이미지가 참 이게 되게 미담도 있었던 거 아시죠? 리니지. 어떤 거요? 그 택진이 형 뭐 이게 이 얘기인가요? 네, 그 네. 김택진 회장 네. 예, 얘기도 그렇고 그 예전에 이제 그 본인 가족인가 본인인가가 아무튼 굉장히 긴급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네. 아주 희귀한 혈액형인 거예요. 피가 모자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하던 그 리니지 서버에 거기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쫙 퍼져가지고 구한 거예요? 예 됐죠. RH 마이너스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네. 그 어떤 유저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사가 그 헌혈을 해준 유저에게 생명의 검이라는 아이템을 와, 오, 엄청 비싼 건가 정말 보다. 멋진 이름에 네, 그러네. 높은 성능에 딱 어울리네요. 서버에 있던 생명의 검. 네. 얼마나 멋있어. 이런 아름다운 그러게.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리니지 린저씨 이러면은 완전히 막 돈 막 맞아. 1억씩 쓰고 막 네. 페인 뭐 이런 영지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린저 씨, 이 주변에 진짜 린저 씨들 꽤 있죠? 어때요? 있으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전 주변 좀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는 어딘가에 계시는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린저 씨라 생각해보면은 공개가 안 되는 것뿐이. 그 정도의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단한 뭐 전문직이거나 뭐 맞아. 엄청 많은 자산가거나 뭐 그런 사람들. 맞아요. 진짜 그 옛날에도 뭐 봤었는데 진짜 이런 곳에 돈 쓰는 분들 약간 네. 어떻게 저런 곳에 저 정도의 금액을 쏟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큰 손인 분들이 그렇죠. 많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게 게임 업계가 분명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그 비대면 수혜를 입어서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되게 의아했었는데 네. 한승우 기자님이 짚어주신 바에 의하면 이제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가 좀 이렇게 실적을 부진하게 만든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NC소프트는 어제 자사주 30만 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알람 저도 받아봤어요. 네, 네.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거 이제 그야말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줄인 거죠. 이게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의 수단으로 꼽힙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기존에 유통되는 주식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왜냐면 공급이 줄어들면 네. 갖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럼요. 가격이 올라갈 네,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주가 우리는 방어?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 회사를 앞으로 건강하게 잘 유지해갈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지. 뭐 이런. 나 주식 우리 회사 주식 우리가 이만큼 샀습니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줄여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혜택이 되는 뭐 그런 식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노력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노력은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NC소프트나 게임 업계들은 네, 뭐 이런 신뢰 회복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좀 네. 많이 이렇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실망감들이 분노가 폭발한 것 음. 같아서 이번에. 게임주를 게임주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가끔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더라고요.
게임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면 리니지도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삭 망할 수도 있으니 투자에는 굉장히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규제도 의외로 민감한 규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면 중국에 최근에 나온 그 맞아요. 충격적인 규제가 있었죠. 18세 미만 온라인 게임 금지. 네. 18세 미만이죠. 네.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는 이제 월, 화, 수, 목은 아예 게임을 못 하고 금토일은 할 수 있어요? 1시간씩만. 와 진짜 너무 싫다. 이런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놀랍고 이런 그러게요. 규제를 생각해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게요. 가능할까요? 몰래 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부모는 한다고 그러면 하겠죠. 우회해서 하잖아요. 부모 아이디로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규제를 만만하게 하지 않을 아 그래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셧다운제 셧다운제, 다 맞아요. 부모 아이디로 하고 그랬죠. 아무튼 이게 이런 식의 예상치 못한 대외적인 요건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시청이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올해 뭐 3N이라고 하는 음. 빅3죠. 빅3N, 넥슨, NC의 넷마블 말고 올해의 화제가 되는 게임사 두 곳은 이제 크래프톤과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두 개죠. 2K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것도. 이름 예. 잘 만드네요. 3N, 예전에 3N, 올해는 2K. 2K.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게임을 그래도 잘 만들고 네. 잘하는 프로그래머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잘하는 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렇게 좀 부진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요즘 실망을 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ESG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윤리적인 측면도 좀 맞물려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뭐 좀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왔으면 이 좋겠어요. 돈만 이게 네. 게임도 다 고만고만해서 사실 잘 안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다 비슷해 그냥 보면 네. 게임들이. 금방 질리고. 껍데기만 바꾸고 그림만 다르고. 네, 뭐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제때 살피지 않아서 주가가 네. 폭락했던 사례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건 뭐 남양이나 남양. 대한항공이 가장 누구나 아는 대표적이지 그 기업 않을까요? 있잖아요. 남양? 네. 말해 뭐해. 뭐. 아휴,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기업 윤리 뭐 이런 거 소비자 의견 반영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얼마나 기업들이 소비자 눈치를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진짜 한 번 불매운동하면 걷잡을 수 없이 뭐 커져요. 유니클로 결국에 철수하는 거 보세요. 여기 네. 앞에 홈플러스도 유니클로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남양도 이거 간단치 않을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매각 과정에서의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엊그제 저희가 또 보도했던 네. 그 육아휴직한 여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회사가 보복을 그렇죠. 하는가. 그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회장이 직접 네.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게 아니 어떻게 분유 팔고 우유 팔고 이렇게 맞아요. 모성을 그렇네. 예, 네. 이거 하는 기업에서 여직원들을 네.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씁쓸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어쨌든 오늘은 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주제가 좀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오늘 잠깐만요. 오늘 프롭테크 기업들의 반값 중개 수수료 관련한 이슈 네. 그리고 NC소프트의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도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